예, 야구 한일전 참 보기가 힘드네요. 여러모로 이야기해 볼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볼 판정부터. 네,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 AI의 시대에 각박해지는 어떤 인간들의 직업군들도 사실 이제는 AI가 많이 뺏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옛날 사람,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지라서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 야구 심판은 진짜 ABS가 보는 걸로 하자. 그 사람이 심판 보는 거는 참 우리가 한 2년, 2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되게 감사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볼 판정 너무 심했죠.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진 거 다 인정해요. 그거는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볼 판정이 딱 정확했더라도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경기고 그만큼 실력 차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그걸 떠나서 볼 판정 이렇게 되면은 야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누구 편을 들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일관되지 못했죠. 솔직히 이거 야구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이 볼펜정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요. 손해가 굉장히 컸던 경기고 그것도 그렇고 5회 문현빈 타구는 저는 진짜 좀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노바운드로 발등에 맞고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그거를 사심합의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결국은 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비디오 판독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그냥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 보고 그 룰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문현비 선수 세레머니 하고 안타 하나 도둑 맞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야구를 오래 봐서 알겠지만 그 타구가 어떻게 발등을 맞고 한 번에 튀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그랬으면은 저 발등이 무사하지 못하죠. 당연히 바운드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수밖에 각도상으로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하나이글스 선수들 이야기 해보자면은 문현민 선수가 그 안타를 도둑 맞았고 노시환 선수도 별로 못했어요. 뭐 한 경기 못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코전도 잘하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노시환 못한다 이렇게 뭐 잡돌이 당하는 거는 썩 유쾌하진 않지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8회 대주자로 나오는 거는 조금 의아했다. 물론 역시나 그것 때문에 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김영웅 선수가 그나마 한 방 날려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원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이제 주자로 주루 플레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투수들이 본래 좀 해도 너무 내줍니다. 볼 판정이 조금 아쉬웠다고 해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두 자릿수 4사구인데 이게 왜냐면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볼넷을 많이 내줬거든요. 이거는 뭐 피해가는 피칭을 하다가 보더라인 피칭을 하다가 볼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트라이크 넣을 실력이 투수들이 볼이 많다는 거는 그냥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이글스 투수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나왔다고 해도 달라짐이 없다고 봐요. 그냥 국가대표, 한국 대표팀, 다 통틀어서 지금 대한민국 투수진의 제구력이 문제가 많죠.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실 거고. 그러니까 투수들이 볼넷을 많이 내준다? 그거는 제구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못 던지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일본 투수들은 그런 부분이 적잖아요. 확실히 일본도 심지어 이게 최상위급 A급 피처들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투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일본과의 야구를 보는 것, 한일전 야구를 보는 게 좀 이제 무서워요. 왜냐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일본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걸. 사실 대한민국 야구가 일본보다 강했던 적은 없기는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야구를 한국과 일본의 야구에서 가장 첫 기억은 제가 라이브로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하도 이제 재방송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82년도 개구리 번트, 요 김재박 감독님의 개구리 번트 아주 극적으로 잠실에서 이겼었죠. 요때 이제 이겼었고 그리고 91년, 95년, 99년 슈퍼게임 그때도 한국이 나름 전력차가 있는 일본
이랑 경기를 해가지고 뭐 비등비등한 경기들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전적은 밀렸지만. 그리고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06년, 09년 WBC, 그리고 우리 금메달을 땄던 08년 베이징. 뭐 이럴 때 항상 일본과의 경기에서 재밌는 경기들이 있었고 극적으로 막 이겼었죠. 시드니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본과의 경기들에서 뭐 비슷한 결과물들을 가져간 적도 있었고 우리가 이긴 경기들도 많지만 그래도 일본과의 격차는 차이가 있었죠. 일본이 더 우리보다 야구를 늘 잘해왔던 팀이고 우리가 더 강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게 사실이에요. 이제는 사실 뭐 한일전을 야구를 하는데 뭐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민망할 정도예요. 일본은 우리를 별로 이제 국제대회에서는 생각을 안 하죠.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인구가 많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야구 인구 자체가 너무 격차가 커요. 고등학교 야구부 차이 심한 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야구 선수 하려다가 실패를 하면 삶이 굉장히 막막해지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김한형님 같은 진짜 그 잘 풀린 케이스 아니면은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실패를 하면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되지 못하면 삶 자체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꿈이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선수를 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도 야구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야구 선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야구하는데 막 구속이 140, 150 막 이렇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프로가 되지 못해서 떨어진 선수들도 물론 있겠지만 인프라 자체가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브라질 축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길에서 공 차는 선수들의 실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공 다루는 솜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또 이제 한국의 e스포츠랑도 비슷하죠. 학생들이 이제 PC방 가서 저는 이제 e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입장인데 PC방에서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e스포츠 하는 실력들이 일반인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급들의 기량 자체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그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뭐 예전에 뭐 진짜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뭐 이승엽, 뭐 이대호, 김태균, 뭐 류현진 이런 선수들이 활약해가지고 김광현 같은 선수들이 활약해서 일본을 이길 그런 어떤 슈퍼스타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다시 한번 오지 않는다면 일본을 국제대회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이긴다? 이거는 물론 야구라는 스포츠가 한 경기 한 경기는 결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일반적인 야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덕후문화라는 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야구에 대한 깊이가 완전 다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KBO 리그에 가볍게 야구를 보는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그것도 어떤 지금의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확실히 이런 뭐 똑같은 이야기죠. 일반인들이 야구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진중함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격차가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야구도 야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축구 피파 랭킹 일본이 19위고요. 한국 22위입니다. 피바 농구 랭킹 일본이 22위고요. 한국이 56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이 두 종목은요. 한국이 일본보다 잘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제대회라든지 세계에서의 위상 자체가 뭐 야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보다 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인구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이 저는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피지컬의 차이는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구 당연히 유럽, 미국 뭐 백인들, 흑인들이 더 이 운동 능력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선진적인 트렌드 시스템을
우리가 할 수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늘 세계적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아 선수라든지 뭐 외국인 지도자들 굉장히 빠르게 수용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국은 항상 좀 그거예요. 야, 그거는 서양 사람들 피지컬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몸에는 맞지 않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보여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피지컬이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어떤 구기 종목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층들이 옛날에 본인들이 하던 걸 너무 고집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 축구도 보면은 저는 축구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티키타카라든지 빌드업 축구 우리보다 훨씬 먼저 조금 도입을 했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드들이 하는 뭐 이런 화려한 1대1 이런 시스템에서 뭐 피켓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미드레인지 구간을 줄이고 3점 슛 예,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농구 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좀 템포 빠른 농구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글쎄요 우리나라도 마냥 안 된다고 하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요거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일본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만은 경기를 보면서 막 져서 열받는 건 별로 없었어요. 심판 판정 때문에 좀 초반에 썽이 나기는 했지만 그건 좀 마지막에는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경기 자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